오늘은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부호가 바뀌는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유리수 단원에서 덧셈 뺄셈하고 곱셈 나눗셈 하고, 그리고 다항식 들어오면서 실제로 식을 더하고 빼고 아니면은 그 분배를 하는 그런 과정들, 다항식에다가 어떤 숫자를 분배를 하는 그런 과정들에서 이런 모습들을 좀 계속 봐왔지.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하나의 생각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 따로따로 배우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 지금 와서. 그리고 실제로 수의 부호를 변화를 시키지 않고 마이너스가 곱해졌는데도 부호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든지, 이해를 아직은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이렇게 주제를 잡아 봤고, 결국은 오늘 주제는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왜 곱해지는 수나 항의 부호가 바뀔까?'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에서부터 시작을 했어. 이거를 지금 다 외우란 소리는 아니고, 결론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실들을 조금 더 체화시키고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이렇게 곱해지는 거에 수나 항의 부호가 바뀌는 그런 상황,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볼 거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유 세 가지를, 왜 마이너스를 곱하면 곱해지는 수나 항의 부호가 바뀌는지, 그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좀 증명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좀 궁금한 게, 왜 곱할 때만 부호가 바뀌어? 왜 더하기 할 때는 안 바뀌고 곱하기 할 때만, 왜 곱하기 할 때만 부호가 바뀌는지, 그 이유도 연산의 특성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최종적으로 한번 결론을 내볼 거야. 어. 결국은 오늘 기억할 거는 최종 결론이야. 너네가 알아야 돼. 항상 이제 강의는 그렇잖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빠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고,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해도 결국에는 내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거를 조금 익숙하게 하고 체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 봤던 거지, 결론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좀 단순한 사실을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로 인해서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마이너스로 인해서 곱해지는 수의 부호가 바뀌는 그런 상황들, 볼 수 있는 상황 첫 번째는 어디서 봤냐면은, 유리수, 연산에 덧셈 뺄셈 혼합 계산할 때 있잖아. 그때 부호랑 괄호 생략하면서 처음으로 '아, 이거를 왜 이렇게 바꿔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야. 그지? 부호 괄호 생략에 교과서 설명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양수는 양의 부호랑 괄호를 생략해서 나타낼 수 있다. 왜 생략했어? 수학이 굉장히 좀 효율적인 학문인데, 우리가 지금 유리수 계산한답시고 이제 음의 유리수와 뭐 0 이런 것들까지 수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이제 수의 부호를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었잖아, 그지? 그러면서 수의 부호를 표시를 해주면서 막 이런 식으로 나왔지. 음의 2 빼기 뭐 음의 3 이런 식으로 연산자랑, 빼기라는 연산을 하세요 하는 연산자랑, 아 이제 나는 음수도 배웠으니까 부호도 표시해 줘야 돼 하는 수의 부호랑, 이렇게 따로따로 다 표시를 해 주다 보니까 식이 굉장히 조금 지저분하게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더하기 빼기를 다 배우고, 빼기는 수의 부호가 다른 수를 더하는 겁니다 하는 빼기의 정의도 배우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간단하게 나타내 줄 수가 있었단 말이야, 괄호를 생략하고. 그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내 주는, 괄호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나타내 주는 그 연습을 하면서 처음 맞닥뜨렸을 거야, 이거를.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지. 빼기라는 연산을 하세요. 어떤 숫자가 있으면은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이 현재 수량을 기준으로 빼세요, 양의 1을. 빼세요, 양의 1을. 빼기랑 더하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겹쳐 있지. 그지? 이런 경우. 그리고 어떤 수를 기준으로
더하세요. 연산자 더하세요. 마이너스 2를. 그지?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수가 있는데 어떤 수에서 빼세요. 음의 2를. 이런 경우가 지금 마이너스가 겹쳐 있는 경우 마이너스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세 가지 경우를 이렇게 봤지. 그러면은 지금 얘 두 개는 같은 말인 거 알아? 얘 두 개? 빼기라는 연산의 정의가 뭐였지? 부호가 반대인 수. 자, 플러스 2, 양의 2였으면 음의 2가 부호가 반대인 수지. 부호가 반대인 수를 더하는 게 뭐였어? 빼기의 정의였어. 그지? 한마디로 이건 같은 말이야. 결과도 같게 나오겠네. 그지? 음.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빼기의 정의가 반수를 더하는 거였습니다 하는 같은 말인데 이거를 어쨌든 괄호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나타낼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유리수의 관점에서 수학적인 논리의 비약이 없이 설명을 할 수 있었나, 그게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 선에서 어떻게 논리의 비약 없이 설명을 할 수 있었나, 그게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리수 덧셈 뺄셈에서는 굉장히 설명이 좀 난잡해졌어 보면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설명들이 사실은 유리수 연산의 덧셈 뺄셈 혼합 계산, 여기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빼세요. 마이너스 2를 빼세요. 결국에는 빼기의 정의가 뭐라고? 반수를 더하는 겁니다. 부호가 반대인 수를 더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지 이게. 빼기의 정의가 이거라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은 말이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유리수 연산에서 봤는데, 결론만 말하면 이거 거의 외우지. 마이너스 플러스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하나 겹쳐 있으면, 홀수기 겹쳐 있으면은 결국은 뭐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짝수개면은 플러스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지 거의.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원리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일단 유리수 연산에서 덧셈 뺄셈에서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부호와 괄호의 생략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 연산의 관점이야 지금, 그지? 부호와 괄호의 생략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뭐 생략할 수 있다고? 생략할 수 있는 건 오직 양수의 양의 부호와 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그지? 그럼 나는 모든 거를 다 생략하고 싶다. 이제 모든 식을 유리수 식의 계산을 생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부 뭐로 만들어 줘야 돼? 양의 부호랑 괄호가 있는 상태, 숫자를 양의 부호가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미 양의 부호와 숫자의 양의 부호잖아. 이거는 연산자고 숫자의 양의 부호와 괄호가 이미 있네. 그냥 생략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빼기 플러스 2는 양의 부호와 괄호를 생략해서 그냥 생략된 상태로 빼기, 이건 지금 연산자 남아 있는 거지. 빼기 2라고 그냥 간단하게 나타내 주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2는 그냥 마이너스 2로 간단하게 괄호 생략하고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는 지금 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거 괄호 생략 못할 거 아니야. 그치? 음수는 마음대로 생략하면 안 되지. 나타내 줘야 되는데 이거를 빼기를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빼기의 정의가 뭐였지? 반수를 더하는 거였으면은 거꾸로 가면 어떡해? 어, 반수를 빼는 것도 결국은 더하기에서 빼기랑 바꿀 때 사용을 할 수 있겠네. 그지? 그러면 이거는 빼기의 정의를 이용해서 더하기로 가면은 요 모양이 될 거고, 이거를 빼기의 정의를 이용해서 거꾸로 가면 이 모양이 될 거란 말이야. 거꾸로 가면 결국 이 모양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결과는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나와. 봐봐. 수의 부호 반대로 바꾸고요. 반수를 더하는 거의 정의가, 더하는 거를 굳이 빼기로 바꿀 필요는 없는데 이걸 왜 했어? 생략하려고 한번 해봤더니 이거는 수의 부호 바꾸고 연산자 빼기로 바꾸고 하면은 결국은 플러스, 내가 원하는 지금 생략하기 위한 플러스 괄호가 형성이 됐지. 그렇게 해서 굳이 생략을 해줬단 말이야. 그랬더니 결국은 뭐다? 이거 생략하고 빼기 2만 남았더라.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긴 하지.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결국은 이거랑 이거랑 같은 애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랑 마이너스 빼기 양의 부호든 더하기 수의 부호 음의 부호든 결국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결과가 그냥 이렇게 같이 나온다라고 생각했던 게 더 간단했던 것 같고, 이거는 결국은 빼기의 정의를 한번 이용하면은 반수를 더하는 겁니다 했더니 플러스 2 더하기라고 하는 걸로 나타냈고, 드디어 내가 생략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플러스 2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었지.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겹쳤을 때는 플러스로 나온다. 이렇게 연산의 관점에서 좀 비효율적으로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 한번 떠올려 보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앞에는 그냥 5 플러스 5라는 숫자를 그냥 간단하게 나타낼게. 5 빼기 플러스 2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괄호랑 양의 부호 생략해서 5 빼기 2로 나타낸다고요? 네,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했어? 나중에 계산할 때는 괄호를 살려서 다시 계산해 주세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왜 살려? 나는 지금 수의 부호 판단해 가지고 그걸로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할 건데 그거를 지금 다시 생략했던 거 굳이 살려내서 계산해라. 그게 이제 유리수 더하기 빼기에서 배웠던 거야. 자, 그러면 5 더하기 빼기 2는 결국은 요게 같은 의미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5 빼기 2로 나올 수 있었다. 근데 마이너스 부호 왜 생략해도 돼요?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했지.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플러스 2로 바꿔서 생략을 굳이 해준 거야. 이 과정이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략하고 나온 거지. 결국은 덧셈 뺄셈의 정의에 의해서 뺄셈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내가 생략할 수 있는 플러스 양의 수의 양의 부호와 괄호를 생략하기 위한 조건을 플러스라는 연산을 굳이 빼기로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생략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결국은 마이너스 플러스 겹치면은 마이너스로 그냥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 겹치면은 마이너스로 나온다. 음. 여기서 남아있는 건 뭐지? 유리수의 연산 관점에서는 수의 부호가 아니고 얘는 연산자지. 연산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5 빼기 마이너스 2는 뭐라고? 빼기의 정의를 한번 이용해 보면은 빼기는 반수를 더하는 겁니다. 부호가 다른 수, 얘랑 부호가 다른 수를 더하는 겁니다. 해서 요거 이제 양의 부호랑 괄호네요. 생략했더니 5 플러스 2로 플러스 2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고 봤더니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아이는 뭐야? 마이너스라고 하는 아이는 얘의 성질을 부호를 바꿔버리네. 그지? 얘의 부호를 바꿔버리네. 플러스 2였는데 마이너스 2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플러스는 얘의 부호를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마이너스는 얘의 부호를 바꿉니다. 마이너스 2였는데 플러스 2로 나왔잖아. 그지? 마이너스는 항상 어떻다고? 마이너스는 수나 항의 부호를 바꿉니다. 그걸 첫 번째 볼 수 있었던 데가 유리수 연산의 뺄셈, 덧셈의 혼합 계산에서 부호랑 괄호를 생략해서 나타내는 데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항식을 배우면서 드디어 뒤에 있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었다? 하나의 항으로 볼 수 있었고 수의 부호로 경계를 지어준 것처럼 볼 수가 있었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5 빼기 플러스 2가 있었으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 이게 전체가 하나의 항이구나. 수나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하나의 항이구나. 항의 단순 나열이구나라고 식을 바라볼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2라는 거는 우리 배웠지. 마이너스 x는 어떻다고?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 곱하기 x에서 1이 생략된 겁니다. 1은 어차피 그 자신을 지켜주는 수니까 그 자신을 그대로 곱셈해서 그 자신을 지켜주는, 왜 곱셈으로 연결돼 있어? 항이니까. 항은 수나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그지? 그거를 항이라고 했잖아. 그 자신을 그대로 지켜주는 1은 생략하고 나타냅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x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다고? 마이너스 1 곱하기 x에서 곱하기가 생략된 꼴로 볼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 형태가 똑같이 봐. 이게 전체가 하나의 항이고 마이너스 이 전체가 x겠지. 마이너스 플러스 2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어? 다항식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이거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야.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2였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두 수의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이지. 수의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이니까 수의 부호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이너스로 나온다고요. 그지? 그러면 이거 똑같이 생각할 수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 2는 뭐야? 이거는 이제 배웠던 사실이고 참고해 주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2는 결국은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은 이 플러스라고 하는 애는 어떻다고?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그대로 지켜준다. 곱하나 마나 하는 수잖아. 그지? 그대로 그 수 자신이 나오게 합니다. 라는 거였고. 그럼 다항식 관점에서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도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건 뭐였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 곱하기 x입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입니다. 수의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셈. 결론은 플러스가 나오고 두 수의 절대값 곱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2가 나왔지. 그러고 보니까 마이너스가 곱해진다. 이거는 그냥 어차피 1이라고 하는 애는 뒤에 곱해봐야 그 수 자신 나오게 할 거니까 이제 그래서 생략을 한 거잖아. 다항식의 곱셈을 생략을 하면서. 그럼 부호로만 판단을 했을 때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곱해지면은 이 수를 성질을 바꿔줍니다. 뭐로? 마이너스로. 그지? 그리고 플러스가 곱해지면은 플러스라는 부호는 이 수를 그대로 유지시켜 줍니다. 마이너스로. 그리고 마이너스라고 하는 애는 어떻습니까? 이 곱해지는 수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줍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었지, 다항식의 관점에서. 결국은 이런 모습들을 그 숫자의 두 부호가 같니 다르니 하는 그 두 숫자의 곱으로 이게 마이너스 1이 생략된 거네, 1이 생략된 거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볼 수가 있었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마이너스는 뭐 하는 애다?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는 그 곱해지는 수나 항의 부호를 바꿔버리는 성질을 바꿔버리는 반대로 바꿔버리는 애가 마이너스 1이었고 그리고 플러스 1이라는 애는 뭐 어떤 수 곱하기 1 해봐야 어때? 그 수 자신이 나오잖아. 플러스라고 하는 애는 항상 그 수를 그대로 지켜줍니다. 라고 하는 거야. 원래는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어떤 수 곱하기 어떤 수가 돼 있으면은 얘가 뭐야? 곱하는 수지. 곱하는 수고 곱하는 수고 얘가 곱해지는 수잖아. 근데 왜 지금 부호 앞에서 곱해 놓고 얘를 곱한다라고 하고 얘를 곱해진다라고 해요? 좀 이제 딱 그 정확하게 이해하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곱하기라고 하는 게 뭐야? 결국에는 교환 법칙이 다 성립하잖아. 그럼 서로서로 곱해지는 수의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곱하는 수의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결국은 뭐야?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해석하면 되지. 나는 지금 부호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라고 하는 걸 곱하면서 곱해지는 수가 어떤지를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얘를 곱하는 수, 곱해지는 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그지? 자, 이렇게 유리수 덧셈 뺄셈의 혼합 계산 이런 데서 괄호나 그 양의 부호 이런 것들을 생략하면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플러스의 부호를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봤고 우리가 두 번째로 마이너스를 곱하면 곱해지는 수의 부호가 바뀌는 현상을 또 어디서 볼 수 있었냐면은 유리수의 곱셈 나눗셈, 유리수의 곱셈 나눗셈에서 한번 또 볼 수가 있었어. 기본적인 곱셈 나눗셈 그 계산을 할 때 부호가 다른 두 유리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두 수의 부호가 다르면은 두 수의 부호가 다르면 결과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지. 그지? 이 현상을 다시 한번 이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곱해지는 수, 곱하는 수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곱해지는 수 플러스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고 그리고 플러스를 곱하면은 곱해지는 수 마이너스의 부호를 그대로 유지해서 이렇게 그 모습을 지켜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지. 결국 플러스의 부호를 마이너스가 바꿔주든 아니면은 플러스가 곱해져서 마이너스의 부호를 그대로 유지시키든 두 수의 부호가 다르면은 결과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결국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이 플러스랑 그러니까 양수랑 음수랑 이렇게 곱해진 상황에서 보면은 뭐 서로 곱해지는 애가 될 수도 있고 곱하는 애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얘 입장에서. 왜 위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음. 그렇기 때문에 곱하는 애, 곱해지는 애를 자유롭게 그냥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플러스의 부호를 바꾼다.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플러스의 부호를 바꿔줘서 결국은 이 전체 수의 부호를 바꿔줘서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온다. 결국은 이렇게 봐도 위치상으로 정확하게 보면 이게 곱해지는 i고 곱하는 i인데 어차피 이렇게 또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그 논리가 다 맞는 거지. 그럼 여기 있어도 그냥 나는 곱하는 i로 생각할 수 있고 요거 곱해지는 i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냥 마이너스를 곱했네. 결론적으로 이 플러스의 부호를 바꿔버리겠네. 마이너스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결국은 음수가 하나라도 이렇게 곱해지면 이 i는 어떤 성질을 가진다? 나머지 i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버리는 성질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동일하게 이 성질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은 자, 부호가 같은 두 유리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두 수의 부호가 같으면은 결과 부호는 어떻게 돼? 플러스가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자.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자, 곱하는 애가 음수야. 곱하는 애가 음수. 음수를 곱하면 마이너스를 곱하면 곱해지는 수가 누구지? 마이너스지. 이 아이의 부호를 바꾸겠지, 이 아이는. 성질이 그러니까. 곱하면은 마이너스를 곱하면 곱해지는 수 마이너스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플러스로 만들고 플러스는 어차피 그 부호를 나머지 i의 부호를 곱해지는 애의 부호를 유지시켜 주는 i잖아. 그러니까 플러스를 곱하면은 곱해지는 수 플러스의 부호를 그대로 유지시켜서 플러스. 결국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든 플러스 플러스든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결국 두 수의 부호가 같으면 결과가 플러스 2다라고 이렇게 배운 거야. 그지? 결국 이 부호가 다른 두 유리수의 곱셈 나눗셈, 부호가 같은 두 유리수의 곱셈 나눗셈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두 개의 유리수를 계산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두 개의 유리수만 계산하진 않지. 어쨌든 살펴보면은 부호가 다를 때는 음수가 하나 있을 거니까 부호는 두 개밖에 없어.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음의 부호가 하나라도 음수가 하나라도 곱해지면은 결과는 어떻게 돼? 그 음수가 나머지 수의 부호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음수가 되더라. 그런데 음수가 두 번 곱해지면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게. 1 곱하기 음수 곱하기 음수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이 기준이라는 양수가 있잖아. 양수에서 음수가 곱해진 거 결국은 한 번 이렇게 곱해지면은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 이 음수가 양수를 부호로 바꾸니까 음수가 될 거고 그러니까 부호의 반전이 한 번 일어나고 그리고 두 번 일어나는 순간에 어떻게 돼? 이게 두 개가 연산이 되면은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어떤 곱해진 수의 부호를 반전시켰다가 또 반전시키는 그런 모습들. 부호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가 한 번 홀수번 한 번 곱해지면 어때?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자 짝수번 곱해져 있는 거는 두 개씩 짝지어서 다 플러스가 되면서 이 플러스는 뭐라고? 부호에 영향을 못 주는 아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플러스는 앞에 있는 수의 부호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짝수번 있는 거는 사실상 플러스가 되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두 수 이상의 곱셈, 두 수 이상의 셋 이상의 수의 곱셈을 생각을 결과 부호를 판단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플러스는 부호에 결과 부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아이다. 이 플러스들은. 그래서 마이너스가 두 번 곱해져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결과 부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결국은 음수, 음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로 결정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의 수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 곱의 부호를 정할 때 어떻게 정했어? 음수의 개수가 짝수개면은 서로 변화가 상쇄되기 때문에 왜 짝수개 있다 마이너스가 짝수개 있다고 해볼게. 만약에 6개의 음수가 있다. 봐봐. 플러스 될 거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마이너스 될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또 플러스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계속 상쇄가 될 거고 이렇게 차례차례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두 개씩 끊어서 얘 계산하면은 양수 나올 거잖아. 얘 계산하면 양수, 얘 계산하면 양수 나올 거니까 어차피 부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다 플러스가 나올 거다. 음. 주변에 있는 수들은 전부 다 플러스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수가 짝수개면은 서로 변화가 상쇄돼서 반전의 반전이지. 부호가 반전의 반전이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나머지 한 개의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한 개의 마이너스가 전체 부호를 마이너스로 음수로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홀수개면은 짝수개만큼 플러스가 되고 나머지 한 개 마이너스 남은 거. 만약에 마이너스가 5개 곱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플러스, 얘는 플러스. 나머지 한 개의 마이너스가 어떻게 한다고? 전체의 결과를 음수로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0이 아닌 셋 이상의 수의 곱셈에서 곱의 부호 전체 곱셈의 결과의 부호를 결정할 때 어떻게 했어? 이렇게 간단하게 외웠던 거지. 음수는 짝수개면은 플러스고 결과 부호가 플러스고 홀수개면 결과 부호가 마이너스다.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당연한 것들이잖아. 위에 두 수의 곱셈에서 유추를 해서 셋 이상의 수의 곱셈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것들이 전부 어떤 성질에서 나왔어? 마이너스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성질에서 온 것들이었다. 마이너스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마이너스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성질, 마이너스의 이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성질에서 온 것들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두 번째 상황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에서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곱해지는 수의 부호가 바뀌는 현상을 지금 봤었고, 곱하는 수, 곱해지는 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교환 법칙으로 그 관계는 유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위치가 어디든 곱하는 수에 있든 곱해지는 수에 있든 유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한다는 건 나머지 수의 부호를 바꿔주면서 결과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세 번째로 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경우는 분배 법칙. 분배 법칙에서 볼 수 있었는데 1 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 1 차식하고 수의 곱셈 나눗셈에서 곱하는 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 그때도 볼 수 있었고, 1 차식끼리 큰 대문자 A를 1 차식이라고 해 볼게요. 어차피 지금 요걸 관찰할 건 아니라서 A로 했고, 그리고 EX-1 이라고 하는 1 차식끼리 더하기 빼기해서 괄호를 풀 때 이거의 괄호를 풀어 줄 때 이 항의 부호가 마이너스다라고 하면 이 전체 요거 큰 거를 이제 항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b라고 해서 이 전체 항으로 봤을 때 항의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 그 마이너스가 안쪽으로 분배되면서 항의 부호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었어. 세 번째가. 물론 유리수 계산에서도 분배 법칙 사용하면서 곱해지는 수가 음수면 어때? 안쪽에 수의 부호가 바뀌면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었지. 그래서 이거를 한번 관찰을 해 보면은 4 플러스 y라는 1 차식하고 마이너스 1이 앞에서 곱해지든 뒤에서 곱해지든 같지. 그런데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항상 수나 어떤 문자의 곱하기에서는 순서를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로 연결된 건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걸 하나의 전체의 항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식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을 때 물론 식 안에 있는 식은 하나하나의 항이지만은 이 괄호 하나 전체를 하나의 그냥 문자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곱하기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묶여 있는 거야. 그러면은 항상 그 1단원에서 배운 게 뭐냐면은 곱으로 연결된 아이들은 곱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곱을 생략하시고 나서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숫자 먼저 명확한 거 순으로 수, 문자, 괄호 안의 식. 수문자 괄호 순으로 배열을 해 주시고 그래야 내가 알아보기 편하고, 문자는 어떻게 하시라고? 알파벳 순으로 배열해 주시고, 만약에 같은 문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듭 제곱을 통해서 알아보기 쉽게 곱을 생략하고 나서 이렇게 나타내 주세요. 곱을 생략하고 나서 이렇게 나타내 주세요라고 배운 거지. 그지? 그러면은 숫자가 일단 곱해졌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표시를 해 줬다 그러면 분배하면 되잖아. 그지? 이거는 결국은 뭐야? 이렇게 분배가 되면서 4라는 항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곱해질 거고, 그리고 y라는 항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곱해질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과가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 거였고, 결국은 어때?
플러스 4 였는데 마이너스가 분배되면서 부호가 변했네. 그지? 플러스 y였는데 마이너스가 분배되면서 부호가 변했네. 이 항의 부호가 변했네.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이너스가 어떻다? 곱해지는 이 수의 곱해지는 이 항의 부호를 바꾸더라. 이라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지. 항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뭐야? 자, 이거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이 아이는 결국은 뭐였어? 수나 문자, 괄호 이 중에서 곱하기를 생략하고 나타낸 거였잖아.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마이너스 1 곱하기 b라고 하는 거에 약속이었어. 왜? 1은 어차피 그 상태를 유지시키는 곱셈에서는 원상태에 해당하는, 어차피 곱해도 그 수 자신이 나오게 하는 그런 아이기 때문에 1이란 걸 생략을 해주는데, 마이너스라는 건 생략을 할 수 없으니까 앞에 마이너스만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 곱하기 x입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x를 간단하게 마이너스 x로 나타냅니다. 라고 배운 거야. 그지? 우리는 마이너스 x를 보고 마이너스 b를 보고 마이너스 1 곱하기 b입니다. 1 곱하기 x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지. 그지? 그걸 이용해서 괄호를 푸는 건데, 자, 여기는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결국에는. 그지? 그럼 그걸 거꾸로 곱해져 있으나 앞에 곱해져 있으나, 이것도 앞에 곱해져 있으면은 곱셈을 생략하면 그냥 마이너스 괄호 열고 4 플러스 y로 나타낼 수도 있겠네, 이 식을. 결국은 괄호를 푸는 것도 같은 의미였고, 앞에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그대로 숫자를 곱하면 되는 거고, 부호만 생각해 주면 되겠지.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각각 곱해지는 수의 부호를 바꿔버린다고. 그러면 괄호를 풀면서 각각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분배될 거잖아. b의 각 항에다가 마이너스 1이 분배될 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2x니까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니까 부호 바꿔서 플러스 1, 이렇게 괄호가 풀리면서 각각 분배돼서 부호가 바뀌면서 나오겠네. 이렇게 결국은 이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각 항의 부호를 반대로 하면서 괄호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경우를 봤는데, 우리가 배운 범위 안에서 마이너스가 곱해지면서 어떤 수나 항의 부호를 바꿔주는, 이 마이너스가 그 곱해지는 아이의 부호를 반전시키는 그런 성질이 있더라라는 걸 세 가지 경우에서 봤고, 그 세 가지 경우가 뭐였냐면은 유리수의 덧셈 뺄셈 혼합 계산에서 양의 부호와 괄호를 생략하여 식을 간단히 나타낼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이거는 물론 이제 연산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항식이라는 관점에서 마이너스 1이 곱해지는 겁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항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이 곱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괄호를 풀어주면 더 쉬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유리수의 곱셈 나눗셈에서 우리가 부호가 같은 수를 곱할 때, 부호가 다른 수를 곱할 때 마이너스라고 하는 애가 결국은 나머지 수의 곱해지는 수의 부호를 바꾸더라라는 그런 현상들을 봤고, 다 같은 원리인데 결국은 이 세 번째도 분배 법칙 할 때, 음, 분배 법칙으로 수가 각각 이렇게 곱해질 때 결국에는 다 뭐더라?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곱해지는 수의 부호나 항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더라 하는 성질들을 이 세 가지 경우로 본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곱해지는 수의 부호, 곱해지는 항의 부호가 바뀌더라. 마이너스라고 하는 아이는 그 나머지 아이의 부호를 바꾸는 성질이 있더라. 그런 것들을 지금 봐왔어. 그러면은 이제 뭘 생각해 볼 거냐면은, 왜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부호가 바뀌는지, 왜 이런 성질을 가지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배웠는데 왜 이런 성질을 가지는지를 한번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게. 자,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다 보면, 야,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야,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던 사실들 있잖아. 근데 왜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수나 항의 부호가 반대로 바뀔까, 이런 궁금증 한 번쯤은 가져봤겠지. 그지? 왜 마이너스를 곱하면, 왜 음을 곱하면은, 음의 부호를 곱하면, 음수를 곱하면 수나 항의 부호가 반대로 바뀔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애초에 마이너스, 애초에 우리가 자연수라는 거에서, 자연수에서 음의 정수 0으로 확장을 했고, 그리고 양의 유리수가 있는데 거기서 음의 유리수와 0이란 걸 이제 수의 범위를 확장을 하면서, 애초에 이 마이너스라는 거의 정의 자체가 반대이기 때문이야, 반대. 뭐의 반대?
플러스에 반대되는 성질을 갖는 수량을 구별하여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숫자잖아. 그지? 애초에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는 어떤 아이다 원래? 원래 생겨 먹은 게 플러스에 반대되는 아이다. 그지? 그래서 아마 그 수에 확장하면서 영상의 반대, 뭐 영하, 수익의 반대, 손실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아 이런 것들을 마이너스로 나타내면 되겠구나. 원래 마이너스의 탄생이 뭐다? 플러스에 반대되는 성질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부호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반대 성질, 플러스 입장에선 마이너스가 반대 성질 이렇게 생각하면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라는 거를 숫자 앞에 적어서 이렇게 썼던 거고, 설명을 보면은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이 양의 부호, 음의 부호라는 거는 어떤 기준이 있어. 기준을 중심으로, 기준이 0이지 결국은. 그지? 0을 중심으로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갖는 수량. 서로 뭐? 반대되는 성질을 갖는 수량. 서로 반대라고, 서로 반대. 아까 이제 아빠가 말한 것처럼 플러스의 반대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반대 플러스야. 그지?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갖는 수량을 한쪽에는 플러스라고 붙여주고, 우리가 이미 쓰는 개념들, 쓰고 있었던 개념에, 익숙한 개념에 플러스를 붙여주고, 다른 한쪽에는 조금 새로 만들어낸 개념이나 다른 반대되는 걸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물론 거꾸로 해도 돼. 그건 내 마음이야. 그지? 아니면은 사회적 통념이 정한 개념들이겠지. 다른 한쪽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구별하여 나타낼 수 있다. 결국은 이 반대되는 성질을 구별하기 위한 게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였고, 원래 양의 부호가 있었고,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성질을 따로 구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음의 부호, 음수를 만들었다. 음의 부호를 붙인 수는 음수지. 그지? 이때 플러스를 양의 부호라고 하고 마이너스를 음의 부호라고 한다. 결국 서로의 반대되는 성질을 구별해서 음의 부호, 음수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음의 부호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반대되는 성질을 구별하여 플러스로 나타낸다. 뭐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성질, 이게 핵심 정의고 존재의 이유인 거야. 이 마이너스의 핵심 존재 이유가 반대되는 성질이라는 거야. 반대되는 성질, 반대되는 성질. 음. 애초에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어떻게 된다? 곱해지는 수나 항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지.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두 번째로 왜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수나 항의 부호가 반대로 바뀔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배웠던 수직선에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 수직선에서. 이전에 수직선 배우면서 이제 곱하기라고 하는 아이는 확대의 의미 플러스 변환의 의미, 그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수직선에서 곱하는 수의 부호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화살표 앞에 이 숫자가 뭐지? 기준이 되는 화살표지. 결국은 이 기준량을 몇 배 하세요. 직관적인 의미는 뭐였어? 이 기준량이 몇 묶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몇 번 더 하세요의 의미였는데, 곱하기 전 연산 자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제 몇 배 하는 그런 변화들이었잖아. 그지? 연산자 앞의 수가 기준 화살표의 길이와 방향을 미리 딱 결정을 해 놓는 거야. 연산자 앞의 수가 양수면은 기준이 양수에 딱 이렇게 화살표가 찍혀 있을 거고, 연산자 앞의 수가 음수면 어때? 음수면은 기준이 처음부터 화살표가 마이너스 돼 있는 거고, 이걸 기준 화살표를 몇 배 확대하고 축소하고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걸 결정하는 게 뒤에 확대 배율의 의미, 그지? 곱하는 수의 의미가, 연산자 뒤에 수 곱하는 수의 의미가 그런 거였어. 그런데 기준 화살표를 현재 방향 그대로 확대할지 뭐 이런 거 결정하는 게 결국은 뭐였어? 곱하는 수의 부호에 따라서 그거였지. 수직선에서는 이 곱하는 수, 뒤에 연산자 뒤에 곱하는 수의 부호에 따라서 앞에 있는 기준 화살표를 현재 방향 그대로 확대할지 아니면은 반대 방향으로 확대할지 결정을 했잖아. 그지? 결국 마이너스를 곱한다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를 곱한다라고 하는 거는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로 됩니다. 수의 부호가 바뀝니다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화살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수의 부호가 바뀌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수직선에서 했던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냐면은, 자, 양수 곱하기 음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 양수 곱하기 음수 뭐야?
이게 기준 화살표의 길이고 기준 화살표의 길이가 이렇게 돼 있고 기준 화살표가 양수야. 그지? 기준 화살표는 양수로 돼 있고 근데 어떻게 하래요? 방향을 바꾸고 화살표의 방향을 바꿔서 몇 배 확대하래요. 만약에 이제 3배 확대하라 이렇게 했으면은 어떻게 된다? 바꿔서 3배 확대, 바꿔서 부호를 바꾼다라는 게 방향을 바꾼다라는 게 결국은 수의 부호가 결론 수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지. 그지? 방향을 바꿔서 3배 확대하래요. 음. 이게 수직선에서의 양수 곱하기 음수의 의미였어. 그러면 거꾸로 음수 곱하기 양수도 해 볼게. 자, 음수가 원래 있었지. 이게 기준이야. 시작이 이 아이란 말이야. 곱해지는 아이가 음수였단 말이야. 음수였으면은 기준 화살표가 0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음수 자리로 기준 화살표가 있을 거고 이 화살표의 길이를 확대하세요. 방향 그대로. 기준 방향 그대로. 곱하는 애가 뭐야? 부호가 플러스잖아. 기준 방향 그대로 유지해서 3배 확대하세요라고 했으면은 그대로 3배 기준 방향 그대로 확대해 주면 돼. 이 플러스가 곱해지니까 어때? 이 수의 부호를 그대로 유지시키네. 왜? 기준 방향 그대로 확대할 거니까 마이너스의 부호를 그대로 유지시키네. 마이너스는 이 플러스의 부호를 바꿔주지만 플러스는 이 마이너스의 부호를 그대로 유지시켜준다. 이게 수직선에서도 볼 수 있었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왜 플러스일까? 수직선에서 보면은 원래 기준이 시작점이 화살표가 음수였어. 그지? 음수인데 거기서 방향을 바꾸세요 다시. 근데 3배 확대하세요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방향을 바꾸시고 원래 이제 음수였는데 방향을 바꾸시고 거기서 3배 확대하세요. 한마디로 수의 부호를 바꾼 상태에서 거기서 3배 확대하세요. 그게 결국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의 의미였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과 부호가 어떻게 나온다? 플러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여기서 생각해도 그렇고 여기서 생각해도 그렇지. 봐봐. 얘가 곱하는 수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곱해지는 아이의 부호를 바꿔주네요. 플러스로. 얘도 반대로 바꾸는 성질이 있겠지. 나머지 여기 곱해지는 수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성질이 있을 거고 이 아이 입장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거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이 아이가 바꿔주네요. 마이너스가 이 아이를 바꿔주네요. 똑같지. 그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뭐 관계를 바꿔가면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결국은 마이너스라고 하는 애는 이 아이의 부호를 바꿔주더라. 마이너스라고 하는 애는 이 아이의 부호를 바꿔주더라. 마이너스라고 하는 애는 이 아이의 부호를 바꿔주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수나 항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라고 하는 걸 수직선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어. 결국 수직선에서 보면은 마이너스를 곱한다라고 하는 건 곱하는 아이는 이 아이지. 곱하는 수. 음. 마이너스를 곱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준의 방향이 바뀌면서 마이너스를 곱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준의 방향이 바뀌면서 즉 수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서 확대된다는 거를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거야. 자, 왜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수나 항의 부호가 반대로 바뀔까라고 하는 그 세 번째 관점을 한번 볼 건데 세 번째는 분배 법칙을 이용한 그러니까 어떤 숫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의 분배 법칙을 이용한 논리적 증명이야. 논리적 증명. 우리가 유리수 계산에서 배운 사실들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식을 풀어가면서 이렇기 때문에 수학적 논리에 의해서 이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결과가 부호가 바뀌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설명해 볼 건데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서 볼 거는 수학적 논리가 왜곡이나 비약이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하면서 생각의 과정을 한번 잘 따라와 보면 될 것 같아. 결론적으로 이건 뭐냐면은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뭔가가 이 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논리를 펼치는 거고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직관적인 의미보다는 논리의 입장에서 좀 봤다라고 하면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한번 따라와 봐. 자,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 곱하기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를 분배를 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볼 거야. 그지?
일단 기본적으로 플러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두 숫자의 합이 있었고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분배가 되겠지 이렇게. 각각의 분배가 되겠지. 분배가 되면서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뭐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더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유리수 덧셈에서 배웠지. 절대값은 같으나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뭐다? 절대값은 같으나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0입니다. 그지? 값만큼 다시 돌아갈 거니까. 플러스 1만큼 값만큼 다시 마이너스 1만큼 돌아갈 거니까 결과는 뭐다? 0이다. 절대값은 같으나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0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꼴이 뭐야? 마이너스 1 곱하기 0이라는 꼴이네. 그지? 어떤 수 곱하기 0은 뭐지? 항상 0이 나오지. 그래서 이 결과는 이 전체 식의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0이 나올 겁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야. 이 두 식의 곱하기의 결과는 0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럼 이걸 분배를 한번 해 볼게. 실제로 마이너스 1을 분배를 해 보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1.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분배가 되겠지. 근데 이 결과가 뭐라고요? 0이라고요. 0. 왜? 이게 0이니까 어떤 수 곱하기 0은 0이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이제 0이라고 하는 결과를 도출을 해냈었고 그러면 앞에 여기 있는 항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곱하기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하나의 항인 거지. 그지? 곱하기로 연결돼 있는 이 하나의 항에서 생각해 보면은 마이너스 1이 사실 나는 어떤 수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어떤 성질을 가진 수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곱하기 1이네요. 그지? 플러스 1 돼 있지만 이게 그냥 결국은 자연수 1이잖아. 그지? 그럼 어떤 수랑 곱하기라는 연산에서 이 1을 곱한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 자신의 모습을 지켜주는 아이예요. 곱하기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아이예요라고 하는 거지. 그럼 어떤 수, 마이너스 1 어떤 수 곱하기 1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수 자신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 이거의 결과는 결국은 마이너스 1이겠네. 그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뭐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네모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음, 네모라는 숫자로 생각을 해봤는데 자 마이너스 1과 아까 결과가 뭐였지? 0이잖아. 마이너스 1과 어떤 네모라는 숫자를 더했더니 0이 나오네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숫자의 합이 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이성질, 절대값은 같으나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이 0이 된다. 결국은 합이 0이 되려면 절대값은 같으나 마이너스 1과 절대값은 같으나 부호가 다른 플러스 1이어야만 하겠네, 여기는. 그치? 어.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결과가 뭐가 된다? 플러스 1이 된다. 왜? 이 성질 때문에 절대값은 같으나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이 0이 된다. 두 수의 합이 어떤 두 수의 합이 0인데 하나의 수는 알고 있잖아. 그지? 하나의 수는 뭐 결과가 뭔지 모르겠어. 나는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아이의 성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뭔지 몰라 지금. 그러면 그거를 이제 유출을 하건데 합이 0이 되려면 어떻게? 이 두 수의 합이 0이 되려면은 마이너스 1과 이 앞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수와 마이너스 1과 절대값은 같으나 부호가 다른 두 수가 여기 들어가야겠네. 부호가 다른 수가 여기 들어가야겠네. 그러니까 여기는 필연적으로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뭐야? 자, 여기서 하나 도출해낸 게 뭐야? 마이너스 1 곱하기 1 한마디로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1은 플러스 1이 곱해졌다는 건 어떤 수에 곱하기 1이 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수 자신이 나옵니다. 결국은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하나 알 수 있었지. 1번.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아이는 플러스의 부호를 바꿔주는 성질이 있네요. 라고 그냥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여기서 합이 0입니다. 이 두 수의 합이 0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서 이게 결과가 플러스 1이란 걸 알아낸 거지. 한마디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뭡니까? 플러스 1입니다. 라는 걸 알아낸 거지. 이거는 어떤 성질을 이용한 게 아니고 그냥 논리적인 수학의 계산의 방법을 이렇게 쭉 풀어가면서 어떤 전제를 깔고 우리가 배운 유리수의 계산에서의 전제를 깔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결국은 플러스 1이 되더라.
근데 이거는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지. 왜? 곱하기니까 교환 법칙 성립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해서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해도 결국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라고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본 주제가 뭐냐면은 왜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수나 항의 부호가 반대로 바뀔까? 그 바뀌는지 그러한 현상을 기본적인 정의부터 시작해서 수직선에서도 보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이거를 잘 되새기면서 이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냥 '아 이래서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수나 항의 부호가 바뀌는구나.' 이거를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까지 잘 따라온 사람들은 이런 궁금증이 또 들 수 있어. 그러면은 왜 플러스는 안 되고 곱하기 해요? 지금까지 뭐 했어? 왜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곱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지? 왜 마이너스를 곱할 때만 순화항의 부호가 반대로 바뀔까? 왜 더하기는 안 될까? 그지? 왜 더하기는 안 되고 곱하기를 해야 부호가 바뀌는 건지 이제 한번 그 연산의 특성을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 볼게.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이제 그 수의 부호가 바뀌는 거는 알겠는데 왜 플러스가 아니고 곱하기를 해야 부호가 바뀔까? 왜 플러스는 안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거고 일단 결론만 말하면은 그거는 곱하기랑 플러스가 가진 연산의 특성 때문에 그래. 연산의 특성 때문에 곱하기를 해야 부호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고 그 연산의 특성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더하기라고 하는 애는 음. 더하기라고 하는 애는 몇 개, 몇 개 이렇게 몇 개 단위로 변화가 되는 그런 아이야. 몇 개, 몇 개 단위로 변화가 되는 한마디로 이제 기존의 수량에 같은 종류의 양이 추가되는 그 양이 추가돼서 덧붙여져서 누적이 되는 그런 특성의 연산이야. 한마디로 추가나 누적의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 더하기의 연산의 특성이야.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사과 2개랑 사과 3개를 더하면은 사과 5개가 되지. 그지? 더하기 연산의 특성이 뭐야? 단순 추가, 누적이라는 성질 때문에 이 사과라는 성질 자체는 변하지 않아. 사과를 A라고 한다면 애플 2개, 애플 3개, 결국은 곱하기가 생략이 된 거지, 문자니까. 그러면은 A가 2개가 더해져 있습니다. A가 3개가 더해져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A가 2개, A가 3개, 총 5개 A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결국에는 사과라는 성질은 변하지가 않는 거지. 그지? 그럼 이런 더하기의 특성을 가지고 아무 추가나 누적이 일어나지 않은 그 기본 상태, 아무 추가나 누적이 일어나지 않은 기본 상태, 더하기라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 연산에서의 기준으로 기본 상태를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는데 그 기준점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알겠지? 결국 아무것도 없음을 나타내는 0이 이 더하기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0은 더해도 아무 누적이나 추가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될 거야. 더하기의 연산의 특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뭐지? 어떤 수, 어떤 수에서 더하기라는 연산, 이 추가나 누적의 특성을 가진 더하기라는 연산에서 그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 아무 연산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0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수 자신이 나오는 겁니다. 왜? 0은 더하기의 기준점으로서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아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기본 상태, 그런 의미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이게. 자, 그럼 이제 곱하기라고 하는 연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곱하기는 몇 배, 이렇게 몇 배 단위로 변화되는 그런 연산이고 확대해라, 그리고 방향을 변환해라. 뭐 확대랑 변환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지? 기존의 대상, 그 수직선에서는 어떻게 기존의 대상을 나타냈어? 앞에 곱해지는 수를 음의 방향이면 음수면 음의 방향, 양수면 양의 방향으로 기준 화살표로 나타냈었고 어쨌든 그 곱해지는 기존의 대상을 어떻게 하는 아이다? 특정 비율로 확대하고 특정 비율로 확대하고 방향 성질을 방향이나 성질을 그 기존의 대상의 방향이나 성질을 비틀어 버리는 변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곱한다라고 하는 거 무엇을 곱한다 뒤에 곱하기 뭐라고 돼 있는 거 무엇을 곱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대상을 특정 비율로 확대를 한다든지
방향이나 앞에 있는 곱해지는 수의 방향이나 성질을 비틀어 버리는 변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더라. 그지? 확대의 성질은 곱하기 하면서 익히 알고 있을 테니까 구구단도 열심히 했고 그렇게 확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성질은 알고 있을 테니까 변환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길이라고 하는 1 차원의 성질이지. 길이라고 하는 1 차원의 성질과 넓이라고 하는 2 차원의 성질을 곱해서 결합이 돼 버리면은 곱한다라고 하는 거는 곱하기 할 때 우리가 항상 이제 항으로 묶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 다항식에 와서는. 그지? 곱하기는 뭔가 결합, 묶는다 이런 말들이 좀 잘 어울리는 연산인 것 같아. 그래서 1 차원의 길이라는 성질과 2 차원의 넓이라는 성질을 곱해서 결합이 되면 이 두 요소가 결합이 되면은 이거는 결론적으로 어때? 3 차원의 부피라는 성질로 바뀌게 돼. 새로운 두 요소가 결합이 돼서 완전히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 냈네. 그지? 변환을 시켜 버렸네. 곱하는 수가 곱해지는 수를 변환시켜 버렸고 곱하는 수가 곱해지는 수를 다른 성질로 변환을 시켜 버렸네. 이런 성질. 곱하기로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요소인 부피를 만들어 냈다. 이런 성질을 가지는 거 보이고 만약에 시간 곱하기 속력은 거리다. 그 일정 시간만큼 가는 거리인 속력을 곱해 주면은 결론적으로 거리가 나옵니다. 시간 곱하기 속력은 거리에서는 시간이라는 요소와 속력이라는 그 두 요소가 결합을 해서 두 요소가 곱하기로 결합을 해서 위치의 변화량인 거리라는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 냈어.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 냈네. 이게 중요한 거지. 근데 아니 이게 뭐 1 차원하고 2 차원하고 결합이 되면 3 차원이 되는지 길이랑 넓이가 부피가 되는지 시간 곱하기 속력이 거리가 되는지 이건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건데 어쨌든 곱하기는 뭘 관찰하는 거냐면 이 두 요소가 결합이 돼서 어떤 논리적 결과물에 도달하는가 그거에 집중하는 그런 연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이게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이런 요소들을 만들어 내네요.'라고 이렇게 좀 집중하는 그런 연산들. 그 결과 어떤 논리적 결과물에 도달하는지를 관찰하는 논리의 비약 없이 어떤 논리적 결과물에 도달하는지 그거를 좀 생각하는 연산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앞에 있는 어떤 곱해지는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 내더라. 하는 그런 변환의 성질을 가진 아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곱하기의 기준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떤 비율로의 확대나 변환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겠지. 어떤 비율로의 확대나 어떤 변환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상태 한마디로 곱했을 때 나 자신을 그대로 지켜주는 그런 상태를 기준 상태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 따라서 곱하기 연산을 해도 아무 확대나 변환이 일어나지 않은 기본 상태를 뭐로 본다고? 1 이라고 본다고. 그래서 그 기준점이 곱하기의 기준점은 1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배웠어? 어떤 수 곱하기 1은 뭐가 나옵니까? 그 수 자신이 나옵니다. 음. 이 1이라고 하는 아이가 뭐라고? 아무 어떤 배율로의 특정 배율로의 확대나 변환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곱해 봐야 그 변환이나 확대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 않는 아이. 한말 어떤 수를 곱했을 때 그 변환이나 확대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를 곱해 봐야 이 수 자신이 그대로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 그래서 곱하기의 연산을 해도 아무 확대나 변환이 일어나지 않은 기본 상태를 1이라고 보고 그 기준점이 1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아이. 그런데 이제 곱하기의 연산이 어떤 아이라고 했지? 곱하기는 어떤 두 요소가 결합이 돼서 새로운 논리적 결과물에 도달하는데 그게 이제 논리의 비약 없이 어떤 결과물에 도달하는가에 집중을 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을 때 다른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아이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 1이라는 아이는 결국 곱하기라고 하는 연산에서 지금부터 이제 마이너스 1을 생각하러 들어갈 거야. 1이라고 하는 아이 있잖아. 곱하기라고 하는 연산에서 어떤 의미였지? 연산의 결과 자기 자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유지하고
그런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아이, 유지하기도 하고 유지시켜 주기도 하고 곱하기 해 봐야 그 자신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곱하기라고 하는 연산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한다라고 하는 거를 원래 의미가 뭐였지 마이너스가? 플러스에 반대되는 의미였잖아 정의 자체가. 상태를 반전시키는 성질을 갖는 아이다라고 확대를 하지 않되 개념 그대로 그냥 상태를 반전시키는 왜 1이라고 하는 건 확대가 안 되는 거잖아. 확대는 하지 않되 상태를 반전시키는 성질을 갖는 아이다라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결론을 논리적 결과물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렇게 논리적 결과물을 생각을 해 봤더니 결국은 뭐다? 마이너스 1을 1이라고 하는 아이의 성질을 바탕으로 확대는 하지 않되 그대로 확대는 하지 않되 어떤 상태 음의 부호니까 이 정의를 따라서 상태를 반전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로 이렇게 결과물을 이렇게 생각을 해 봤더니 어떤 논리의 비약도 안 생기고 연산이 잘 되더라.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결국은 어떻게 하기로 했다? 상태를 반전시키는 성질을 가진 아이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기로 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곱하기는 어떤 논리적 결과물에 도달하는지에 집중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연산인데 곱하기에서 1의 성질을 바탕으로 1의 성질을 바탕으로 마이너스 1을 1의 이제 곱하기 연산에서 논리적 결과물을 관찰을 해 봤을 때 상태의 반전이라는 의미가 있더라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이제 수직선에서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돼. 수직선에서도 생각해 보면은 이거 상태의 반전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곱하기 마이너스 1 이게 왜 1이 되는지 이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봐봐. 상태의 반전의 반전. 반전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밖에 없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반전의 반전은 결국은 원래 상태가 되는 거지. 반전의 반전은 원래 상태. 이게 원래 상태였다라고 치면은 반전의 반전은 원래 상태. 그러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가 아닌 지금까지 이런 성질들을 쭉 봤을 때 이런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에 이런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플러스가 아닌 단순 누적이 아닌 단순 누적이나 아니면은 덧붙이는 추가의 형태 이런 성질을 가진 플러스가 아닌 곱하기에서 이런 부호를 변환시키는 성질을 가지게 되더라. 그래서 곱해야 음수를 곱해야 수의 부호가 변하더라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봤어. 자, 오늘의 결론이야. 뭐 지금까지 복잡하게 되게 많이 했어. 많이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달달 암기하라는 게 아니고 이해하면 되는 영역이야. 그렇구나. 이해하면 되는 영역이고 하윤이의 뇌를 열심히 굴려 가지고 에너지를 쏟아서 꼭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안 해 하고 넘어가지 말고 직접 설명도 해 보고 그러면서 꼭 이해를 완전히 하고 한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처음에 바로 이해가 되지는 않을 거야. 처음에 바로 이해는 안 될 거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해가 안 되면은 계속 좀 반복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반드시 한번 느끼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음.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은 곱하기라는 연산 곱하기라는 연산의 확장이랑 변환 이 중에서도 변환이라는 특성 때문에 마이너스 1을 곱한다는 건 상태의 반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걸 발견을 했고 우리가 상태의 반전이라는 의미를 갖게 됐고 그래서 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마이너스를 곱한다? 마이너스 1을 곱한다? 결국 같은 말이지. 결국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수의 부호가 항의 부호가 바뀌더라. 상태의 반전이 일어나더라. 반전된다라고 하는 거였어.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단원에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유리수 계산에서 유리수 덧셈 뺄셈 계산에서 부호와 괄호를 생략하는 과정에서 보였고 두 번째는 유리수 곱셈 나눗셈에서 보였고 세 번째는 분배 법칙에서도 보이더라. 음. 다 따로 생각할 거 없이 이 성질 하나만 기억하면 돼. 뭐?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곱해지는 그 마이너스가 성질이 변하는 게 아니고 얘를 곱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반대에 이제 곱해지는
곱해지는 수나 항의 부호가 바뀐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은 되는 거지. 오늘은 여기까지 끝.